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 형사팀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네이버에 성정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에 성정 카페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BDSM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태바닐라, 줄여서 변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법적 위험과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BDSM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DSM이란 B는 속박이고 D는 지배, S는 복종 또는 가학, 그리고 M은 피학이죠. 상호 합의하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설정해서 성관계 또는 이제 스킨십을 하는 문화인 건데, 폭력성과 위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안전하고 합의하에 서로 배려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워드라고 하는 안전어를 만들어서 그 안전어를 말한 경우에는 즉각 그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BDSM을 다룬 유명한 영화도 있는데요. 이제 옛날 영화인데 90년대 나오는 원초적 본능에서는 손을 묶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80년대에 나온 나인 하프 위크에서는 상대방의 몸에 촛농을 떨어뜨려서 이제 고통을 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화인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영화에서는 아예 BDSM을 주제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전부 다 합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그 BDSM의 특징은 이제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그 상황과 설정에 대해서 상호 간에 철저한 그리고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변태바닐라, 줄여서 변바는 무엇인가를 보면, 변바라고 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정한 성향이 없음에도 그런 성향을 속여서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자신의 성향을 속였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변바라고 불리는 분들이 BDSM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BDSM 플레이를 하겠다고 속이고 안전어 사용을 무시하는 경우, 또는 BDSM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 단순한 이제 원나잇 상대로 속여서 접근하는 경우, 또는 BDSM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거칠게 하면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경우, 이런 분들을 사실 이제 폭넓게 변바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 또는 이제 기분 나쁘고 불쾌한 행동을 넘어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형법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BDSM에서는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어를 사용했을 때 즉각 중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어라는 것은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인 거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안전어를 별도의 단어로 특정을 해서 그 특정된 단어를 말하면 중지를 해야 됩니다. 안전어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중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합의된 폭력이 아니라 합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변태바닐라 변바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첫째로는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변바는 그 BDSM이 합의된 플레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너무 아파서 안전어를 외쳤는데 저 안전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알고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안전어로 정했다고 합의한 상황인데 너무 아파서 강아지라고 계속 외쳤어요. 근데 강아지라는 것을 듣고 그 강아지가 안전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그 사람을 바로 변바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BDSM 그 성향이 있는 분들은 변바를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바는 법적으로는 합의의 범위를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법적으로 위험한 부분입니다. BDSM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변바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성관계인 경우에는 강간죄가 될 수 있고, 성관계가 아닌 스킨십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약속된 플레이 자체가 상처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 상처에 대해서도 동의가 없었던 것이니까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나아가서 그 상처가 실수로 생긴 게 아닐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제 변태바닐라로 고소된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은 폭행과 간음이죠. 폭행에도 합의가 있었고 간음에도 합의가 있었다면 강간죄는 아닌 건데, 폭행에도 합의가 없었고 또는 합의의 범위를 넘어섰고 간음에 대해서도 합의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확하게 강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변바로 불리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고소당한 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그 변바들은 스스로를 게임상 뉴비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실 이런 부분에 경험이 없어서 미숙해서 잘 몰랐다. 묵시적인 룰 자체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내가 내 성향 자체를 속인 적이 없고 다만 내가 초심자라는 그 부분만 좀 숨긴 건데 이게 왜 강간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냐, 처벌이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해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BDSM 자체가 이제 영화에 있는 장면에서 떠올릴 수 있듯이 그 성향이 없는 분들이 볼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저거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거는 그만큼 위험하고 아파 보인다는 것 때문이겠죠. 아주 위험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는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전 지식도 많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사전 지식도 없이 대충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바라고 불리는 분들이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잘 몰랐다라거나 내가 미숙했다라거나 그런 것들은 변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물론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양형 참작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 플레이를 하고 싶은 그 초심자 분들은 말하자면 그 커뮤니티에서 좀 고인물 분들에게 충분히 배우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을 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그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가 된다면 이 상황의 성격상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면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그 중대성은 강간 상해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바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이제 변태반이라, 변반은 그 BDSM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변태바닐라 행동으로 법적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에게 주저하지 말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S에서는 이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전카페를 통하여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